영남권 시도지사들이 오늘 만나는 가운데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1년 안에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대구 10월 항쟁 68주기였는데요. 대구 근대 역사의 큰 사건인 10월 항쟁이 아직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운하 물길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운하 주변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주민들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 탈춤축제 현장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2,014인분의 비빔밥을 만드는 행사에 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 향기가 점점 더 짙어지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옷차림 조금 따뜻하게 하시고 나가셔야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구가 14.4도, 안동은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24도, 안동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하늘이 흐려지면서 낮부터 밤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을비답게 비의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방에는 휴대하기 좋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개천절은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공항이 또다시 불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전 절차를 1년 안에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신공항의 기능을 둘러싼 영남권 지자체 간의 현격한 입장차로 꼬여있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게 됐습니다.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신공항 조기 건설에 공동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기간입니다. 이번 용역은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해 과업 지시서를 만드는 등 결과가 나오는 데만 좋기 1년이 걸립니다.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1년 동안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려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다가오는 후년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 이 공항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쓰여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용역에서 신공항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란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신공항이 다시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그것도 1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용역 때 예타에 준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후보지별로 30년 동안 나타날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작업이 우선 그 예비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고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그런 수준의 좀 더 상세한 경제성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신공항 무산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예정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앞으로 1년 안에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영남권 전체의 합의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오늘 창원에서 회의를 갖고 신공항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습니다. 회의 사전 준비를 해온 실무진 등에 따르면 오늘 협의회에서 영남권 시도지사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공항이 조기 건설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성명에는 모든 절차는 국가 발전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정부의 용역 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남권 시도지사들은 이와 함께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의 상생협력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안을 심사해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되며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 사무국을 설치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어제가 10월 항쟁 68주기였습니다. 대구 10월 항쟁은 그 피해 규모로 봤을 때 근대 대구 역사의 아주 큰 사건이지만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10월 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지난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한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에 비하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4.3 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여순 사건도 진실화해위 안에 10명 안팎으로 별도의 팀이 꾸려졌지만 대구 10월 항쟁은 2명이 배치됐고 그나마 1명은 유해 발굴까지 함께해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시간도 인력도 모자라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는 역부족이었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뉴라이트 계열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예 이제 이 10월 사건 자체를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시각에서는 10월 사건이 자익국동이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지나가는 길에 발포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특수다. 제주와 여수에 비해 10월 항쟁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활동기간도 이미 끝나서 추가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대구 10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대구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이모 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보도연맹 희생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받은 고통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 2009년 보도연맹 사건이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체의 생산과 출하가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지역산업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생산액은 전년 8월 대비 0.1%, 출하는 1.3% 줄었고 재고는 7.3% 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부품이 전년 대비 8.7, 전자부품이 22, 의류가 48.6% 감소했고 비금속 광물과 금속기계류의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북은 생산이 6.1%, 출하가 8.1% 감소했고 재고는 11.1%나 증가했는데 전자부품과 기계장비류의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운하에 물길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운하 주변 개발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운하 주변 도심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은 불경기 속에 투자자도 나서지 않아서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도심을 가로지르는 포항운하. 운하 주변 송도동과 해도동 등 낙후된 주택지구가 지난 2009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물길을 만든 지 1년이 지났지만 이곳 운하 일대는 여전히 계획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59만여 제곱미터가 재정비지구로 지정됐지만 벌써 5년째 이렇다 할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포항시만 믿다가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가스관 설치마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집을
찢든가 손을 대지 못하니까 지금 비가 새도 그대로 방치하는 집들이 많고 지금 팔라 해도 살 사람이 없고. 불투명한 개발 계획에다 마땅한 투자자도 나서지 않으면서 일부 주민들은 재정비지구 지정 취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뭔가 묶였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개발을 묶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이걸 원하고 여기서 답답하다는 얘기죠. 포항시는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정 사업이 아니고 개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재정비지구 개발 사업도 문제지만 운하 주변 상업 용지 매각은 더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만여 제곱미터를 팔아야 하지만 매각률은 고작 6%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필지밖에 매각이 안 된 상태로서 지역 활성화와 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우리 포항시와 LH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운하 주변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대했던 구도심지 활성화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개통을 앞둔 도시철도 3호선을 대상으로 테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구 서부소방서가 오늘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대구도시철도본부와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18곳이 참여하며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과 통합 지휘체계를 확립해 도시철도 운행에 맞춘 대응 매뉴얼을 정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동 탈춤축제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연일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특산물도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 농산물로 2,014인분의 비빔밥을 만드는 행사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친환경 농업인회가 마련한 친환경 비빔밥 만들기. 가로 세로 3m의 대형 그릇에 친환경 쌀로 밥을 짓고 울긋불긋한 나물과 사과 등 10여 가지 농산물을 얹은 비빔밥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비빔밥은 2014년을 기념해 2,014인분이 준비됐고 잘 비벼진 비빔밥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모두 나눠졌습니다. 햅쌀과 나물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지면서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하니 더 안심하고 더 맛있게 먹겠네. 역시 무농약으로 지은 찹쌀로 떡을 만들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화학비료도 쓰지 않고 농약도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무농약 재배해놓은 농산물을 가지고 안동 시민과 함께하는 마당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축제장에는 우리 지역 농협에서 생산한 사과와 잡곡 등 우리 농산물이 전시됐고 안동포 등 지역 특산물도 빠짐없이 출품됐습니다. 특히 몸에 좋은 안동마는 8개 읍면 농민들이 직접 판매장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풍산, 장마, 단마, 북후, 산마, 와룡, 참마, 그래 저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우리 농특산물은 지역민들은 물론 축제장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 글로벌 게임 문화 축제 이펀 2014가 오늘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과 도심 1원에서 개막돼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개막식에는 국내 주요 게임 기업 대표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게임 영상 콘서트와 함께 바비킴과 알리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열립니다. 내일은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과 동성로 등 도심 10곳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군악대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예술단 등 600여 명이 국제보상운동공원에서 행사장인 대구 시민체육관까지 시가행진을 하며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입니다. 11시부터 시작되는 기념식에는 대구시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는 흰 지팡이를 대구시각장애인 연합회에 전달하고 오후에는 정보마당, 의료지원, 먹거리 부스 운영 등 축제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상북도가 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성공 기원을 위한 제2회 어린이 물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 47점을 발표했습니다. 수상작은 제3회 낙동강 국제물주간 및 내년 4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포럼 기간 중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0월에 가볼 만한 곳에 대구에서는 압산과 수목원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단풍여행이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단풍이 아름다운 8곳을 10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는데 대구는 압산과 대구수목원, 경북에서는 청송 주황산과 절골계곡이 포함됐습니다. 점점 더 짙어지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옷차림 조금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구가 14.4도, 안동은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낮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만 흐린 하늘이 조금 나타나면서 낮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방에는 휴대하기 좋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에서는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구는 현재 1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 쌀쌀하고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김천과 구미의 한낮 기온은 23도를 보이겠고요. 의성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현재 14도 안팎, 낮 기온은 24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